새해가 시작되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드론 등을 이용하며 러시아 본토를 향해 게릴라식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치고 빠지기식인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크라이나 소행인지 러시아 자작극인지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 소행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 떨어진 사라토프 지역의 엥겔스 비행장과 서불야잔 지역 비행장 등 공군기지 두 곳을 공격받아 3명이 숨지고 장거리 폭격기 투-95 2대가 파괴됐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소행이라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직접 타격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 클리모프스키 구역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러시아 측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외신이 떴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반대 수천 800km 떨어진 극동 지역에 대한 기습적 드론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령 극동 지역은 한국과 가까운 블라디보스톡 등이죠. 태평양을 관할하는 러시아 극동 사령부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 물론 이 역시 러시아 매체인 베스티 프리모리의 보도이고 군사 전문가 알렉세이 스콘킨 주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드론 공격 대상지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는 러시아 신형 공격 헬기 카마이너스 52 등을 생산하는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생산시설을 꼽았습니다. 연해주는 북한 함경북도와 가까운 곳이고 행정중심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또 공격 방법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제3국에서 빌린 선박에 드론을 싣고 동해 또는 태평양 수역으로 이동한 뒤 이들 지역에 드론을 띄워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3국 선박인데 러시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3국 선박의 출처가 한국, 일본, 미국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레발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국 선박이 필리핀, 싱가포르 선박일 리는 없지 않겠죠. 이들 3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에서 출발한 드론이 연해주 지역 해안까지 도달할 경우 내륙에 시오테알린 산맥이 솟아있는 까닭에 러시아군이 드론 탐지 요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드론 공격의 목적은 전투 헬기 생산 중단을 위한 시설 파괴보다는 러시아군 방어 능력에 흠집을 내거나 주민들 사이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점차 힘이 빠지고 있고 큰 피해를 당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금방 끝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문제는 우리 군이 우회적으로 포탄 10만 발을 미국을 통해 지원했거나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선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미군의 협조 요청으로 동참할 수는 있어도 특급 비밀 작전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으로선 러시아 매체, 러시아 전문가들의 소설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 항전 의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새해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테러 부대가 러시아 인사를 향한 각종 암살 테러, 드론 공격이 예상됩니다. 이는 일제시대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입장이 이해는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상하게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러시아 본토 여러 곳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푸틴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같으면 핵무기 운운하면서 입에 거품 물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됩니다. 벌써 전쟁을 포기했고 휴전을 생각하고 있던지 아니면 정말 핵무기, 핵배랑 등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던지 말입니다. 알다시피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잇따른 패배로 내부 여론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반푸틴 정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으로선 이 상황을 반전시킬 묘수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냐, 이성을 잃은 오판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 푸틴이 오판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북한도 이 기회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의 항전이죠.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입을 맞춰 동시 공격을 감행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김정은은 한국을 말입니다. 따라서 새해는 경제위기도 심각하지만 뜻하지 않은 지구촌 전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막강한 국방력을 키워야 하며 미사일 전력, 핵잠수함 전력, 스텔스 공군력, 드론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입니다. 저 멀리 유라시아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순간 극동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이미 번졌고요.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국방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은 물샐 틈 없이 국방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측 못하는 시대, 안개와 같은 2023년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